(2016년 9월 19일)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편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기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주신 병역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약 10건의 현재 스코어, 약 10건의 고소 내지는 고발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건이었습니다. 작년 10월경 고소했던 사건이고 그 대상은 법정에서 증언을 한 세브란스의 방사선사에 관한 것입니다. 혐의는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경우를 모해위증죄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였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꼰지름신이 또 강림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민미총총 모든 것을 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조사한 모해위증 사건은 박주신이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에서 MRI를 찍었는데 박주신이 MRI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찍은 방은 74호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대리인이 와서 함께 찍었거나 혹은 필름을 바꿔 쳤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규명은 사실은 피고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수사권도 없고요. 세브란스의 협조를 받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바꿔치기 한 방법을 소명하라라는 요구는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이게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개연성 내지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몫입니다. 자, 그런 의혹 중에 하나가 74호실이 아닌 73호실에서의 촬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꼭 73호실에서 찍었다라는 단정적인 그 규정은 한 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의혹이 제기되자 세브란스는 박주신이가 2시 17분 이후에 74호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에 이미 73호실에서는 다른 환자가 찍고 있었어요. 라고 해명 내지는 변명을 합니다. 그 73호실은 74호실과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번호는 연속되어 있는데 71호실, 2호실, 4호실이 한데 모여 있고요. 73호실은 뚝 떨어져서 홀을 지나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73호실이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수상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한 바가 있는데 세브란스는 여기 73호실에서는 다른 환자가 찍고 있었는데 그 다른 환자는 박주신의 MRI 촬영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 60대의 여성의 그 암 환자라고 소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73번 방에서 찍은 60대의 암 환자분은 2시부터 촬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이 환자는
그날 같은 날 오전 10시 39분경에 처방을 받아서 54분경에 MRI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확인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약증이고 또 다른 증거 하나가 그 사람이 찍은 MRI의 그 헤드 정보에 나타나는 이그잼 UID 이 두 가지가 증거인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인 예약 시간, 즉 예약증에 대해서 방사선사가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그 위증 내용은 10시 39분에 처방을 내고 54분에 찍으라라는 의미의 예약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약 시간 10시 54분. 예약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지요. CT, 엑스레이, MRI, 소변 검사, 체혈 등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받다 보면 예약증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예약증에는 예약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체열실로 가셔서 체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CT실로 가셔서 CT를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 예약증의 예약 시간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거기에다가 이제 주로 빨간 색연필 돌돌돌돌 이렇게 벗겨서 쓰는 색연필 같은 걸로 동그라미를 막 쳐주면서 요 시간에 MRI실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 환자는 그날 당일 그 영상의학과 교수를 만났다가 영상의학과 교수가 하고 있는 실험 프로그램에 그 참여하시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그 MRI를 촬영을 즉석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는 영상의학과 교수가 MRI실에 통보해서 지금 촬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환자를 보내겠습니다. 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시면 촬영해 주실 겁니다. 라고 예약 시간을 바로 잡아준 게 10시 54분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사는 그렇게 10시 54분에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2시에 찍었다. 라고 세브란스가 이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2시에 찍었다라는 근거는 세브란스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팩스를 통해서 이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10시 54분에 찍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방사선사한테 이 씨가 2시에 와서 찍은 것이 아니라 10시 54분에 와서 찍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때 촬영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 방사선사가 그 예약 시간 10시 54분은 MRI를 찍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약을 잡아준 시간 혹은 예약증을 발급한 시간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약증에 나타나 있는 예약 시간이라는 것이 그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약증을 발급한 시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예약증에 드러난 시간은 당연히 그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고 예약증을 발급한 시간이나 예약을 잡아준 시간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예약증에다가 표시해서 실제로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는 시간은 표시도 안 돼 있고요. 예약증을 발급한 시간을 거기에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방사선사는 거꾸로 그거는 예약증을 발급한 시간을 표시한 것이고 그 예약증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시 와서 혹은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사진을 찍을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제 의논을 해서 사진 찍는 시간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시 54분에 찍은 것이 아니라 2시에 찍기로 예약되어 있다라는 예약 기록도 전혀 없고요. 혹은 10시 54분에 찍기로 한 것을 2시에 찍기로 예약을 변경했다라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찍었는 MRI의 그 헤드 정보에 보면 10시대, 오전 10시대에서 11시대에 찍었다라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브란스가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증거에서도 세브란스가 팩스를 저장하는 서버의 시계가 31분씩이나 늦게 가고 있었다라고 변명을 했다는 것처럼, 혹은 6개월 동안 박주신의 자생병원 MRI가 세브란스에 등록된 시간이 어떻게 해서 6개월이나 앞서 있는 8월 25일 날 저장돼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 다스의 시계가 6개월 정도 빨리 가고 있었다? 늦게 가고 있었단가요? 그렇게 어쨌든 6개월 가량의 시계가 틀려 있었다라고 변명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우에도 그 MRI를 통과하는 그 기계의 시계가 약 서너 시간가량 늦게 가고 있었다라는 변명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황당하죠. 어떻게 세브란스의 시계는 박주신과 관련된 모든 기기의 시계가 31분,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6개월 이렇게 틀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일관성 없는 변명이 계속 나오면 세브란스의 그런 회신이나 그 증명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세브란스가 어떤 곳인가요? 적게는 수십억을 투자했을 그 ISO 27001이라는 엄격한 그 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기관이 세브란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는 모든 기기의 시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제 멋대로 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 개인 퍼스널 컴퓨터도 표준 시간과 시계가 다르면 실제로 온라인상에 작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트윗이나 이런 것조차도 오류가 나서 접속이 안 됩니다. 근데 세브란스의 기기들은 이렇게 모두가 흥크러진 시간대에서도 수년 동안 잘 통합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바보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방사선사의 최소한 예약증에 나타나 있는 예약 시간이 예약증을 발급한 시간이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거짓말은, 자, 박주신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월 22일 날 1시 50분경 유리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왜 정문의 유리문을 통과해서 뒤로 가서 숨어서 들어가지 그 문을 통과했을까? 그 시간대에는 주변에 최소한 그 정문의 주변에 이 취재진들이 몰리고 있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얼떨결에 그랬는지 혹은 그 취재진이 아직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3시 50분에 한 남성이 그 문을 들어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 남성이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 MRI가 저희는 이제 박주신이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MRI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73번 방에서 대리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건 실수로든지 재수가 없어서든지 노출이 돼버렸는데 나가는 거는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취재진이나 혹은 이목을 끌만한 그런
이목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해산하고 거기에가 완전히 평온해진 순간까지 MRI실 어디에선가 숨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통로가 있다면 비밀스러운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조치를 했을 수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근데 73호실의 방에는 뒷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뒷문이 있었고요. 저희가 2004년, 2014년 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1월에서 2월 사이에 차기환 변호사님이나 김기수 변호사님이나 한석주 교수님이나 또 다른 피고인 한 명 등이 같이 그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73호실 뒤에 비상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을 열어보니까 73호실 안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015년 10월경 9월인가요? 이 방사선사가 와서 증언을 할 때 그 방에 73호실 방에 뒷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방사선사는 2011년 말부터 그 방을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의 구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73호실 방에는 뒷문이 없습니다. 다른 그 앞에 자바라 쳐져 있는 홀로 통하는 그 소위 말해서 정문 외에는 다른 비상구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고 그 이전에도 그 문이 있은 적이 없습니까? 했더니 자신의 기억으로는 그 방에는 다른 문이 있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증이죠. 명백한 위증이죠. 저희가 그 시기로부터 14년이 아니라 2015년 1월 2월이니까 약 10개월 전에 가서 확인을 해둔 사항인데도 이렇게 딱 잡아떼면서 다른 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방이 대리인이 찍었을 거다라는 의혹이 쏠리고 있으니까 대리인이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비상문이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증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절대로 없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2014년에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방에 평면도를 입수했는데요. 그 평면도에도 저희가 확인해 본 그 비상구의 위치에 문이 있다라고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증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요. 더 황당한 일은 그 증언을 들었는 모 교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모 교수님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한석주 교수님께서 내가 올해 초에 가서 확인할 때 거기 분명히 문이 있었는데 하면서 가서 며칠 후에 다시 확인을 하러 가니까 그 문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문이 있던 자리는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자, 문이 이제 증언을 하고 나서 부랴부랴 문을 없앴는지 아니면 증언을 하기 전에 그런 가능성, 의혹의 눈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을 없앴는지 아니면 그 방의 어떤 용도 필요에 의해서 그 구조를 바꿔서 문을 없게 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방에는 문이 있었고 문이 없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위증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증언이 박주신이 병력비리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 사안에 관계된 증언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위증의 문제를 다투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증은 본 사안의 그 유무죄를 다툼과 상관이 없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그 반대되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특히 그것이 이 피고인들의 없는 죄를 묻기 위해서,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증언에 가담한 것이, 위증에 가담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모해 위증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위증죄 내지는 모해 증거 위조죄에 관한 조사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